네, 오늘은 API 테스트인 파이썬 강좌의 챕터 3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챕터 3, 그러니까 프론트 어설션인데요. 이거는 그 챕터 2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한 번씩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자세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설션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뭐 nunit, 그다음에 뭐 파이 테스트 자체에도 어설트 메서드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 강좌에서는 assertpy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ssertpy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좀 assert하기 편한 메소드들을 구현해 놓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당연히 assertpy를 쓰려고 하면 assertpy 라이브러리 인스톨 해야겠죠, 그렇죠? 인스톨한 다음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코드가 assert that 하고 contains입니다. 그렇죠? assert that 하고 contains. assert that은 내가 assert 하려고 하는 값, 그렇죠? 어, 내가 기대하는 assert 하려고 하는 값이 기대하는 값,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그 assert that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로 contains라는 게 있었죠. 예를 들면 배열 안에 특정 값이 존재하는지 여부로 true이면 assert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해주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contains 함수 같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구현해줘야 되잖아요. 배열에서 값을 찾고 또는 뭐 배열 안에 존재하지 않는지 또는 뭐 is equal to 이런 것들을 assertpy 라이브러리에서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contains였고,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로 예로 들은 것이 extracting이라는 게 있어요. extracting.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ad all can't라는 샘플에서 제이슨 스트링을 리스판스로 가져오면 얘는 거기 그 제이슨 배열이죠, 배열. 거기 안에서 fname에 해당하는 것만 extracting하고 그거 중에서 can't인 것이 있는지 여부를 assert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요 extracting하는 코드도 작성을 해야 되고 contains라고 존재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코드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assertpy 라이브러리를 쓰고 assert that 안에 extracting과 contains를 사용을 하면 손쉽게 해당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sertpy를 추천하는 거죠. 요 부분 뭐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데모를 해보면 해당 샘플 코드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 people 테스트에 contains all, has can't all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부터 우선 response content에 저걸 무슨 값이 응답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response content가 실제로 그 all API를 호출하는 거죠. people API에 read all API를 호출한 결과 지금 얘가 일어나는 건 얘네들을 호출하죠. 그렇죠? 얘네들을.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제 코드를 업데이트 치면서 그 베이스 URL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7.1이죠. 윈도우즈에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네, 이렇게 배열이죠. 배열 안에 오브젝트 리스트들이 이 리스판스 컨텐트라는 변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fname, can't라는 fname이 can't인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실제로 이 리스트 안에서 이 오브젝트 하나 가져온 다음에 그거의 키값의 밸류가 can't인지를
검사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됐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뭐 이런 식으로 peoples를 가져온 다음에 peoples 안에서 people 객체 요거 하나하나를 배열해서 빼낸 다음에 그쵸? 빼내서 가져온 거 중에 그거의 값이 LNam의 키가 LNam인 것의 값이 이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일치하는 애들만 배열로 반환해라. 그래서 반환한 배열 중에 0번째의 퍼슨 아이디 값이 우리가 체크하려고 하는 값이랑 동일한지를 보는 코드를 이렇게 길게 작성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길게. 그런데 assertp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이거를 한 줄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assertpy 라이브러리를 쓰면 assert 대세 자, 이 콘텐츠에는 지금 방금 요 배열로 요 people 오브젝트들이 배열로 들어있죠. 그렇죠? 거기서 extracting 하면은 이 extracting 함수가 이 배열 안에 있는 요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빼주고요. 빼주고 거기서 빼서 그 중에 키값 fname만 꺼내가지고 배열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 extract라는 함수는. 그러니까 지금 요 코드 하나가 우리가 기존에 작성했던 요 부분 배열에서 요거와 일치하는 애들을 배열로 반환하는 요만큼의 코드를 저 extract라는 메서드 하나가 대신해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코드 양이 되게 줄고 이미 있는 라이브러리를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반환된 배열이 empty가 아니고 그 배열 안에 캔트라는 fname을 꺼내가지고 배열로 반환했을까? 캔트가 속해 있으면 걔는 true다. 그렇죠? 이거 한 줄로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지금 얘는 person id의 값이 user id 얘를 한 줄로 얘를 하나의 assertpy 라이브러리 갖고 한 줄로 코드를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assertpy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서 그 네, assert that. 그래서 assert that의 extracting 메소드랑 contain 메소드를 쓰면 우리가 길게 쓰는 코드들을 줄일 수 있다.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assert that을 false 처리. 만약에 이 없는 키를 contains 안에서 검사를 하면 얘는 false가 떨어지겠죠. 우리 여기에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우라브라고 하는 그 값이 없잖아요. fname이 가우라브인 애가 없죠, 그렇죠? 없죠. 걔를 assert 하면 당연히 얘는 false니까 이렇게 assertion error, 그렇죠? 지금 그 반환된 거는 캔트, 버니, 더그, 그다음에 우리가 뉴로 입력한 애들만 있고 가우라브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assertion fail 이렇게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sert 파일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그러면 이 assert that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is not none, is empty, is false, is type of 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도큐먼트는 그 링크에 가시면 assert 라이브러리 GitHub 링크가 있는데 그 안에 가시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은 문자열의 길이가 3개인지를 검사하는 거 그다음에 뭐 알파벳인지 숫자인지 검사하는 거. 원래 알파벳인지 숫자인지 뭐 이게 전부 다 소문자인지 어펀지 대문자인지 이런 것들 원래 다 코드로 작성해서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웬만한 밸리데이션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 형식인지까지도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얼설션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죠. 예, 그게 한 가지 장점이고요.
두 번째 그 assert 파이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기능이 뭐가 있냐면 soft assertion이라는 게 있어요. soft assertion. 그 soft assertion은 뭐냐면 with라고 하는 키워드, 그 파이썬에서 with 하면 어느 블록을 말을 하는 거죠. with soft assertion 하면 그 assertion. 여러분 assert가 하나, 두 개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 soft assertion 없이 assert를 하면 얘가 fail이 떨어지면 거기서 코드가 종료가 됩니다. 근데 soft assertion 블록 안에서 assert를 하게 되면 그 assert 한 것 중에 에러 난 애들만 모아요. 예를 들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코드는 need or can't에서 지금 assert를 두 개를 했잖아요. 이렇게 두 개. assert를 두 개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는 원래 정상적인 반환은 OK죠, 그렇죠? 근데 얘 코드를 no content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false가 떨어지겠죠. 얘가 false가. 그 다음에 얘는 can't로 바꿀게요. 그럼 얘는 true죠, 얘는 true. 또 false고 true. 그리고 얘를 테스트를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나는데 200. assertion 에러 200인데 204가 났다라고 여기서 에러가 딱 떨어지고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assertion 에러 하나로 딱 끝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테스트 케이스는 fail 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fail이라고 앞에서 하고 밑에 거는 더 이상 실행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게 여러 개 있는데 정확하게 그럼 얘 한 번 고치고 나서 테스트했는데 밑에 게 또 에러 나면 걔 또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한 번에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소프트 어서션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프트 with 소프트 어서션 블럭을 집어넣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소프트 어서션 블럭으로 감싸주면 임포트를 안 했네요. 그죠? 소프트 어서션을 임포트하고 소프트 어서션 이렇게 임포트하시고 실행을 시켜보면 네. 자, 첫 번째 거 에러 났죠? 두 번째 것도 에러 나게 바꿔볼게요.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첫 번째 거의 에러가 이거였고 두 번째 거의 에러가 이거였다. 이렇게 한 번에 그 어설션을 모아주는, 그러니까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거죠, 코드를. 그게 소프트 어설션의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assertpy라는 라이브러리를 쓴 이유는 저 두 가지 다양한 assert 펑션, 미리 만들어 놓은 펑션, 내가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다음에 소프트 어설션으로 assert를 모아주는 기능,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 4는 이제 XML을 파이썬에서 다루는 거를 좀 볼 건데요. XML보다는 사실 JSON을 많이 다루죠. 그래서 대충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는 XML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완전히 아무도 쓰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거의 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LXM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XML을 다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코스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people API 프로젝트에 한 가지가 더 코비드 트래커라는 API 서버가 코드가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people API에서 그 터미널을 한 개 더 띄우시고요. 저는 지금 보시면 터미널 하나 더 띄웠죠. 닫아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people API 서버죠. 얘도 종료시켜보고. 근데 그 코비드 트래커라고 하는 폴더 안에 코비드 트래커라고 하는 API 서버 코드가 이렇게 있죠. 똑같이.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띄워놓을 수 있게 코딩이 돼 있어요. 하나는 포트가 5,000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코비드 트래커라고 하는 애는 3,000번을 쓰고 있습니다. 포트 번호 3,000번. 포트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띄울 수가 있어요. pip env 쉘에 들어가셔가지고 파이썬으로 저
코비드 트래커라고 하는 서버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코비드 트래커 파일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3000번이라고 뜨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해당 그 API에 대한 샘플도 서머리밖에 없는데 그 컬렉션 이 코드의 포스트맨 폴더 안에 있는 코비드 포스트맨 컬렉션을 가지고 샘플 코드를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미리 인풋을 해놨고요. 엔바이러먼트도 코비드 인바이러먼트, 그렇죠? 그 호스트명이 다른 걸로 돼 있으실 텐데 자신의 환경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저 3000번으로 117에 3000번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값을 집어넣고요. 그걸 get 메서드로 요 API로 호출하면 반환해 주는 거는 코비드 현재 코비드 19에 대한 지역별 점수 정보를 반환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서머리 XML 값이 하나 있고, 그렇죠? 전체 서머리, 리커버리 레이트, 사망률, 테스트 케이스, 중환자 수, 회복 수.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체인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USA 이런 식으로 지역별 정보가 XML 구조로 이렇게 쭉 작성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JSON으로 반환을 하지만 이 XML을 다뤄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테스트하는 케이스 중에 그 XML을 다루는 샘플 코드를 볼 겁니다. 이 코드를 체크아웃 하시고요. 체크아웃 하시고 나면 당연히 그 추가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쓸 게 LXML 라이브러리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스톨을 해줘야 됩니다. 터미널 안에서 pip env 인스톨해서 추가된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인스톨을 해주시고 코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서버 띄우고 샘플 포스트맨을 실행시키는 것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LXML 라이브러리를 pip environment로 설치하는 것까지 했죠. 지금 패키지 안에 얘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테스트 코비드 케이스 해브 마일스톤 코드 역시 간단합니다. 동일하게 코비드 테스트라고 하는 코드에 가면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해야 되죠. 함수는 그 get 메서드로 내가 요 API 지금 우리 보시면 get 메서드로 요 주소를 호출하면 이 XML을 바디로 반환을 해줬죠. 헤더는 모든 것 슬래시 모든 걸로 보내줬네요. 이 샘플의 경우는 그러면 XML로 바디가 온다. 그럼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써야겠죠, 당연히.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request.get 메서드. 그다음에 얘는 그 스트링인데 변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코비드 트래커 호스트라는 거를 컴피그로부터 읽어왔어요, 그렇죠? 우리 환경 변수 값은 이런 식으로 컴피그라는 모듈로 별도 모듈로 빼서 관리를 하면 좋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 환경은 지금 보면 베이스 URL에 다시 또 업데이트가 됐네요. 127.0.1.5 이렇게 자신의 환경에 맞게 맞추시고 그러면 요 3000번 포트로 동일한 쿼리를 get 메서드로 날리겠죠. 리퀘스트를 하고 나면 리스판스,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린트 가지고서 헤더. 리스판스는 오브젝트고 리스판스에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헤더는 리스판스 받을 때 우리가 받은 헤더입니다. 이 헤더들, 그렇죠? 이 헤더들. 그 헤더들을 프린트 해가지고 예쁘게 인쇄하고 그 다음에 바디 그건 그냥 텍스트라는 프로퍼티로 오는데 걔는 XML로 오잖아요. 그래서 response underbar XML이라는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XML을 읽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바이트 단위 그리고 인코딩이 UTF-8이고 얘는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 얘 자체는 스트링.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XML로 다루려면 XML 객체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LXML 라이브러리 이트리 클래스에 있는 from string. 그러니까 반환된 XML을 UTF-8로 인코딩해서 스트링으로 반환하는 거죠. 그렇죠? 바이트 스트링으로. 그걸로부터
이 트리 객체로 변환해라. 그러면 얘는 XML 트리라 그 이 트리 오브젝트 형태로 그러니까 XML 트리 오브젝트 형태로 이 변수제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거꾸로 특정 오브젝트로 바꾸는 걸 디시리얼라이징이라고 하고 오브젝트를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를 시리얼라이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판스 텍스트를 프린트해 보면 프린트 한번 해보면 진행시켜 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많네요. 맨 처음에 헤더, 헤더 프린트 이렇게 됐죠. 헤더 프린트. 헤더, 이 부분에 리스판스 점 헤더가 이런 식으로 반환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XML은 이렇게 스트링입니다. XML 스트링. 그렇죠? 얘는 스트링이니까 걔를 우리가 그 LXML 라이브러리의 이 트리 오브젝트로 다루려면 디시리얼라이징을 해줘야 되는데 디시리얼라이징 하는 방법은 from 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디시리얼라이징 한다. 근데 얘는 바이트 단위로 오기 때문에 인코딩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표준이 UTF-8이니까 대부분 UTF-8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디시리얼라이징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XML 트리라는 오브젝트로 반환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XML 트리라는 라이브러리는 그 이트리 라이브러리죠. 이트리 라이브러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일단은 XML 객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찾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슬래시 데이터의 서머리의 토탈 케이스를 찾아라. 그러면 XML 오브젝트를 보시면 슬래시 데이터의 서머리의 토탈 케이스 이렇게 슬래시 그러니까 루트 밑에 맨 루트에 해당하는 게 슬래시죠. 그 다음에서 내가 검색하고 싶은 노드 데이터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안에 있는 것 중에 검색하고 싶은 서머리 안에서 검색하고 싶은 토탈 케이스 하면 요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트리 오브젝트로 변환을 하면 그 노드, XML 노드를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XML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하나였지만 예를 들면 이 오브젝트 접어보면 리전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 XML이 지금 이 샘플에는 없는데 이 같은 노드로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머리가 여러 개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트리 오브젝트는 해당 그 패스 이트리 오브젝트 이트리.x 패스를 이용해서 특정 노드를 셀렉트를 하면 토탈 케이스 요 경로에 일치하는 모든 노드들을 배열로 반환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첫 번째 노드죠. 이 첫 번째 노드, 요 서머리 노드의 토탈 케이스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서머리가 요 데이터 서머리가 하나 더 있고 거기에 토탈 케이스가 또 있으면 걔는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서머리였다라고 하면 얘가 두 번째 오브젝트로 반환이 됐겠죠. 그렇게 배열로 반환을 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 오브젝트의 텍스트. 그러니까 이 값이죠, 이 값. 이 값을 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패스로 존해서 토탈 케이스. 그래서 토탈 케이스를 문자열이니까 인티저로 변환을 한 다음에 assert that library의 그 크기 비교하는 메소드도 있네요. 이게 이거보다 크면 true이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얘는 크기 때문에 true. 얘가 몇이냐면 100만이네요, 100만. 여기 들어있는 값은 100만이 훨씬 넘죠, 그렇죠? 딱 봐도. 만약에 내가 이 토탈 케이스가 아니고 다른 값, 예를 들면 액티브 케이스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 경로를 액티브 케이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노드 밑에 서머리 밑에 액티브 케이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경로가 일치하는 노드가 여러 개면은 여러 개를 반환할 건데 첫 번째 거에 텍스트라고 하면 뭘 반환해야 되냐면 이 값을 반환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 값이랑 일치하는지 보려면 저 토탈 케이스가 is equal to 이 값이면 true겠죠. 그렇죠?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true 패스가 되는 걸 패스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 트리 그 XMLN 라이브러리를 가지면 XML 구조의 객체를 잘 다룰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스트링으로 온 XML을 디시리얼라이즈해서 이 트리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엑스패스 메소드를 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노드를 찾으면 쉽게 그 XML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 나중에 XML 데이터를 다뤄야 되면 저런 라이브러리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문서를 찾아서 다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계속 많이 쓰는 경우에는 외우게 될 거고 뭐 잘 안 쓰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보면서 하면 되겠죠. 찾아서. 똑같이 이제 몇 가지 샘플이 더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오버롤 코비드 케이스 매치 썸 오브 토탈 케이스 바이 컨트리라고 하는 테스트 케이스네요. 테스트 케이스가 조금 복잡한데 대충 코드를 갖고 뭘 테스트하는 건지부터 한번 보면 API를 호출했죠. 그렇죠? 똑같이 호출했고 XML 가져와서 걔를 이트리 객체로 변환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서머리 토탈 케이스의 값을 오버롤 케이스에 저장을 했습니다. 데이터 서머리 토탈 케이스 이 값이죠. 이 값을 오버롤 테스트 케이스에다가 저장을 했네요. 저장을 했고 그다음에 그 오버롤 케이스는 서머리니까 이게 뭘 테스트하는 거냐면은 이건 전체 케이스잖아요. 그러면은 지역별 케이스를 다 더해서 지역별로 발생한 이 케이스들을 다 더한 값이 이 오버롤 토탈 케이스랑 같은지를 검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요 값은 가져오는 걸 방금 엑스패스로 가져왔고 나머지는 리전스 밑에 있는 각 지역별 토탈 케이스의 요 밸류를 가져와서 각각 더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죠. 그 코드를 보면 데이터의 리전스에 잘 보시면 이게 틀린 게 위에 거는 데이터 밑에 서머리이기 때문에 슬래시가 하나인데 얘는 슬래시 데이터 슬래시 리전 슬래시 토탈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슬래시를 두 번 쓰면 자 데이터에서 슬래시를 하면 요 두 번째 요 서머리하고 체인지 이 블록을 건너뛰는 거죠. 그렇죠? 건너뛰어서 요 중간에 요거 서머리하고 체인지 얘네들 다 건너뛰고 그 다음에 토탈 케이스즈 그렇죠? 리전 그 다음에 리전 데이터의 리전 설명을 잘못했네요. 데이터의 슬래시하고 리전 슬래시 리전즈 한 다음에 슬래시 하면 요 USA 요거를 건너뛰고 전부 다 토탈 케이스들을 서치 for. 그럼 얘는 배열로 반환을 하겠죠. 이거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개니까. 그리고 그 배열만큼 루프를 돌면서 그렇죠? XML 트리에 대해서 그렇죠? 서치 for. 네. 다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지금 이 트리 객체 얘는 이 XML 전체 데이터를 그 이트리 오브젝트로 지금 반환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 search4라고 하는 변수는 이트리 라이브러리에서 엑스패스를 서치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트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패스 오브젝트. 그러니까 데이터의 리전의 토탈 케이스에 해당하는 패스 서치4 그거를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 이 패스에 해당하는 애들이 반환이 되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search for XML tree 프린트 한 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네, 여기 위에 오브젝트, 지금 엘리먼트들, 엘리멘트 오브젝트로. 그러니까 지금 요 경로에 해당하는 이 XML 노드들 오브젝트로 쭉 배열로 반환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열이죠. 배열 안에 오브젝트들이 하나씩 들어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에 대해서 루프를 도는 겁니다. 이 배열에 대해서 for 루프를 도는 거예요. for 루프. 그래서 지금 요거를 실행하면 요 배열을 반환을 하는 거고, 이거 하나하나, 이 엘리멘트 하나하나를 리전의 변수에 넣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전.텍스트, XML에서 리전, 저 패스에 해당하는 게 리전의 토탈 케이스, 얘를 지금 반환하는 거잖아요. 지금 변수명을 리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아까 요 패스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은 이 토탈 케이스들이잖아요. 토탈 케이스. 그러니까 텍스트는 이 값이겠죠. 이 값. 실제로 그건 텍스트 맞는지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리전.텍스트.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맞죠? 이 변수명을 리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이 패스에 해당하는 토탈 케이스 안에 있는 텍스트가 프린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토탈 케이스입니다. 토탈 케이스. 이 샘플에서 왜 리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토탈 케이스가 맞겠죠? 토탈 케이스를 케이스 바이 컨트리를 계속 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값들이 다 더해지겠죠. 그 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 우리가 아까 이 서머리의 토탈 케이스의 값과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assertion that overall case is greater than, 왜 greater than이라고 했지? 같아야 되지 않나? case by country 다 더한 것보다 overall case가 커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크지 않으니까 assertion fail이 나죠. 이렇게. assertion error, expected 이 값. 이 데이터 자체가 원래 동일하지는 않나 보네요. 이 XML 데이터 자체가. 근데 얘는 그래서 서머리 오버롤 케이스가 이 컨트리별로 더한 것보다 크기를 기대했는데 보면은 값이 다 더한 값이 오버롤보다 약간 작네요. 오버롤보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어설션 페일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XML 이트리 객체로 디시리얼라이즈 한 거를 엑스패스를 가지고서 필요한 노드를 가져와서 그 값을 가지고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ML의 데이터를 손쉽게 노드별로 찾아가지고 다룰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챕터 4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될 이제 제이슨 객체. 제이슨 객체 다루는 거는 앞에 요 챕터 2에서 조금 봤어요. 이미 봤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리소스에 보시면 그 라이브러리, 제이슨 다루는 라이브러리 도큐먼트 원본 경로가 있으니까 작업하실 때 찾아보면 되겠죠. API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포맷이다라고 되어 있고, 제이슨은 키 밸류 데이터 스토어 형태이다. 그리고 데이터는 뭐 스트링도 되고 넘버도 되고 뭐 어레이도 되고 제이슨은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를 파이썬에서 프로세싱 할 때 그 파이썬 오브젝트를 제이슨으로 바로 바꾸는 거를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거꾸로 제이슨을 파이썬 오브젝트로 바꾸는 거를 제이슨 스트링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이제 대화를 할 때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미 썼어요. 보시면은 그 파이썬 딕셔너리 객체를 제이슨으로 바꾸는 데는 덤프 또는 덤프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파이썬 딕셔너리를 제이슨으로.
덤프하고 덤스의 그 메서드의 차이는 뭐냐면 덤프는 파일에 바로 쓸 수 있고 덤스는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쓴 거는 덤스죠, 덤스. 덤스를 가지고 스트링으로 바꿔서 그 제이슨 딕셔너리 형태의 파이썬에서 딕셔너리로 선언한 바디를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보낼 때 덤스를 이용해서 스트링으로 바꿔서 바디에 넣어서 보냈었죠. 거꾸로 제이슨 객체를 그 파이썬 딕셔너리로 바꾸는 거, 요거는 이제 해본 적이 없는데, 로드라는 메서드랑 로드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로드는 파일에서 읽어서 파이썬 딕셔너리로 바꾸는 거고, 로드는 스트링에서 읽어서 파이썬 딕셔너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드라는 메서드를 가지면 거꾸로 디시리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 디시리얼라이제이션. 덤스는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메서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잠깐 보면 얘도 이제 소스 코드 체크아웃을 해야겠죠. 체크아웃을 하고 네, 필요한 라이브러리 인스톨 해야 됩니다. pip 인스톨. 파이참에서는 자동으로 해주는데 지금 pip 파일에 가보시면 JSON Pass NG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추가된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pip env 인스톨을 이용해서 인스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스톨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는 working with JSON이라고 하는 example branch에 보시면 테스트 디렉토리 안에 create person JSON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 놨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 보이죠. 그렇죠? 제가 이거 아까 해보다가 보니까 코드가 없는 것 같았어요. 파이썬에서 그렇지. working with JSON 하면 테스트 폴더 안에 없죠.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이 문서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people 테스트에 테스트 person can be added with JSON template.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뭘 하려고 그런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그 사람을 추가하는 샘플 코드를 작성을 할 때 테스트 코드를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요 add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오브젝트 create rest name 메소드로 가보면 네, 이렇게 코드 내에서 그 파이썬 오브젝트를 덤스 메서드를 가지고 스트링으로 시리얼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그 페이로드를 리퀘스트의 호스트 메서드로 날려서 데이터를 레코드를 생성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샘플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하드 코딩한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스트하는 데이터는 파일로 떨구거나 뭐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create 이름이 뭐였죠? create person JSON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 폴더 안에 있네요. 데이터 폴더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안에다가 이제 뭐 내가 테스트 데이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샘플 퍼스트 네임, 샘플 레스트 네임이라고 한 개 딱 들어있는데 그런 식으로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코드, 별도로 관리해서 테스트하는 코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코드가 테스트 person can added with a JSON 템플릿을 이용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보시면 파라미터로 create data라는 걸 파라미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create 데이터는 위에 보시면 파이테스트의 픽스처입니다. 픽스처. 이거는 우리가 그 파이테스트 세션에서 픽스처에 대해서 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파이테스트 세션에서 보시면 픽스처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이 세션을 다시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코레이터, 파이썬의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그 파이테스트의 픽스처를 부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부르면 요 어큐이라는 애가 매번 그러니까 동일한 작업을 하는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여기서는 보시면 create 데이터. 그러니까 create 데이터 우리가 별도로 만든 제이슨 파일을 읽어서 리드 파일 보시면 유틸리티의 파일 리더라고 만들었어요. 그 파일 리더라는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파일 리드를 쉽게 하는 거. 요거 코드도 잠깐 뭐 보면은 일단은 제이슨 라이브러리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패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서 컴퓨터의 패스를 관리하는 보시면 pass.cwd 하면 현재 경로입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경로에 점점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현재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로는 요 경로죠, 요 경로. 거기에다가 테스트 디렉토리 경로하고 데이터 경로를 조인해서 베이스 패스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있는 이 시스템에서의 풀 경로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 패스는. 그리고 리드 파일하고 파일 네임을 주면 방금 요 익스텐션 파일 네임에 대해서 .json이면 베이스 패스하고 파일 네임을 붙여서 패스를 만들고 만약에 파일 네임에 제이슨이라는 확장자가 안 붙어 있으면 제이슨이라는 확장자를 붙여서 패스를 만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그 패스에 해당하는 경로를 오픈 패스.오픈 패스 라이브러리.오픈 하면 파일을 읽는 건데 이건 이제 모드가 R이면은 읽기 모드로 파일을 읽어라. 그렇죠? 그래서 그 읽은 거를 F F에 대해 F로 로드해서 반환을 해라. 그러면 그 파일을 읽어서 얘가 반환하는 그 메서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패스 파일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별도로 그 구글링 하셔서 조금 더 익혀보시면 파일 읽고 쓰기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거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보시면은 이제 코드를 익힌다는 건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찾아서 보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글링을 잘하는 게 실력인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create 데이터는 리드 파일, 방금 본 리드 파일 유틸리티 우리가 여기서 만든 유틸리티죠. 또 create person JSON 그러면 아까 경로에서 이 프로그램 실행되고 있는 경로에서 테스트의 데이터 폴더에 이 패스를 반환하고 걔를 읽어서 파일로 읽어서 페이로드로 반환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해서 실제로 뭐가 읽히는지 페이로드. 그래서 실행을 하면 얘가 픽스처니까 얘를 호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값을 페이로드로 반환하겠죠. 그렇죠? 반환해서 요 안으로 주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실제로 create person JSON 안에 들어있던 요 문자열이 읽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스트링으로 페이로드에 들어갔죠. 그렇죠? 페이로드에. 그 다음에 이 랜덤 함수 지난번에 보셨죠? 랜덤 라이브러리에 랜덤 0부터 1000 사이에 랜덤한 숫자를 가지고 와서 걔를 요 문자열 OLA 빈이 밑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LNAM이 충돌하지 않게 랜덤한 숫자를 그러니까 충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랜덤하니까. 근데 1000분의 1 확률로 충돌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LNAM을 임의로 만들어서 걔를 페이로드로 반환하는 픽스처네요. 그래서 그걸로 크리에이트 하겠다. 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만든 메소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포스트로 날리면 그 해당 유저가 크리에이트 되겠죠.
리퀘스트 하면 크리에이트 되고 리스판스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리스판스의 텍스트를 peoples로. 이 get 하면은 이게 read all이잖아요. 얘는 read all. 그다음 이 create 얘는 실제로 이 기존에 지금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body에 가지고서 body가 none인 경우에 디폴트가 안 들어온 경우에. 근데 지금 우리는 body를 지금 여기서 로드에서 데이터를 create 데이터를 패스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자열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들어가서 근데 요 문자열이 들어가는데 뒤에 LNAM을 요걸로 랜덤한 숫자를 붙여서 바꾼 이름으로, 그러니까 페이로드가 바뀌죠, 그렇죠? 페이로드가 그걸로 create 한 겁니다. 그리고 create 한 거에 request all 해서 가져온 거를 people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쟤는 실제로 request all을 한번 해보면 네. 지금 LNAM이 요거죠, 요거. 방금 우리가 한 거. 샘플 호스트 네임을 읽고 LNAM은 랜덤한 숫자를 붙여서 추가한 거. 그렇죠? 그리고 이 read all API로 호출하면 이 바디 값이 들어오는 거죠, 배열로. peoples에. 걔를 이제 그 제이슨이니까 제이슨을 다루는 라이브러리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나. 아까 XML에서는 LXM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썼었고, 여기서는 무슨 라이브러리를 쓰냐면 제이슨 패스 언더바 ng의 파스라는 함수. 그렇죠? 요 모듈을 사용을 할 겁니다. 요 모듈 파스. 보시면 파스라고 해놓고 익스프레션을 뭔가를 주면 아까 우리 왜 좀 비교를 해볼게요. XML이랑 비교를 해보면 코비드 테스트 XML. 여기 보시면 이트리에 x패스하고 경로 찾으려고 하는 경로를 줬었잖아요. 근데 제이슨에서는 파스하고서 요 파스하는 어떤 익스프레션을 주면 마찬가지로 얘가 그 익스프레션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 라이브러리에, 제이슨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제이슨 익스프레션 find peoples. 그러니까 people, 이 지금 방금 요거죠, 요 제이슨에서 요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애를 찾아라. 그렇죠? 그럼 그게 뭐가 반환되는지 한번 또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JSON expression find 찾아라. 뭘 찾냐? 어디에서 찾냐면 peoples, 그러니까 반환된 값이죠. 반환된 값. 로즈니까 얘는 뭐냐면 제이슨을 그 파이썬 딕셔너리 오브젝트로 반환한 거죠, 그렇죠? 얘는 제이슨 스트링으로 이렇게 왔는데 얘는 제이슨 스트링이잖아요. 걔를 로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파이썬의 딕셔너리 객체로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딕셔너리 객체에서 이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거를 찾는 겁니다. 이 익스프레션.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얘네를 반환하고 있죠. 그렇죠? 얘도 오브젝트를 계속 반환하고 있죠. 그렇죠?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이 배열 안에서 음, 밸류, 그쵸? 매치된 거에 밸류니까 얘네들이네요, 얘네들을 리절트 안에 넣고, 크리에이트 데이터가 아까 픽스처였잖아요? 픽스처, 크리에이트 데이터, 요 값,
때 LM과 expected LM이 같은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create 데이터에서 LM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뒤에 숫자가 붙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 값과 그러니까 이 밸류가 이 max의 밸류에 LM이 create 데이터의 expected LM과 같은 게 리절트에 포함되어 있으면 true.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create 해서 로드한 애가 있으면 contains, 그렇죠? 얘가 배열이잖아요, 배열. 배열 중에 얘가 있으면, 그렇죠? 있으면 true다. 하고 어서션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패스 비슷하게 쓰면 되는데 이 패스 문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여기를 보면 JSON ng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해보면 이 라이브러리 쓰는 방법이 당연히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regular expression, who, 닷, does 이런 식으로 이 익스프레션에 따라서 결과를 반환한다 라고 돼 있고 우리가 사용한 거는 네, 설명이 여기 있죠. 스트링, 달러는 루트를 말을 한다, 루트. 그 다음에 요 배열의 모든 것. 이거는 모든 것에서 키가 LN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루트죠, 루트. 루트의 모든 것, 얘네들이죠. 얘네들 전부 다죠. 그거 중에서 키가 LN인 것. 요거죠, 요거. 요거를 배열로 반환해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거인 오브젝트들을 반환을 하면 그거의 밸류만으로 배열을 리절트로 반환해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리절트를 똑같이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제가 익스프레션을 프린트 했잖아요. 아까는. 네, 똑같이 리절트를 프린트 해볼게요. 요 리절트 프린트 리절트 보면 네, 이렇게 LN만 배열로 반환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expected 했던 값, 우리가 생성한 값, 요 값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assert that 그 result 배열이 contains expected LN이면 true. 그래서 실행을 해본 결과가 passed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ML하고 비슷하게 XML에서는 XPath 메서드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노드를 가져올 수가 있고 제이슨 라이브러리에서는 파스, 루트, 닷, 이렇게 해서 그 배열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배열을 가지고서 어서션을 진행을 하면 된다. 실제로 요것만 딱 들어가지고는 쓰기 정확하게 이렇게 똑같지 않으면 쓰기 어려웠을 텐데 그거는 방금 도큐먼트 또는 많이 쓰는 코드 샘플을 참조를 해서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이슨 패스 ng 라이브러리 사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플런트 어서션 라이브러리, LXML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제이슨 ng 라이브러리 세 개를 가지고서 API에서 작업할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